근데 발표에 앞서서 아무래도 주제가 언택트 시대니까요. 언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택트 시대가 뭔가 사실 정의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첫째는 언택트 상황이 일상화된다. 재택근무 또는 이런 웹엑스나 줌 같은 것을 통한 의사소통, 그런 비즈니스가 일상화되고, 이제 대학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이나 스텝이나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를 비롯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좀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에서는 언택트 교육 활동, 무크, 코세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대학을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언택트 상황은 과연 우리 대학 그리고 고등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이런 것입니다. 과연 언택트하고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육의 본질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일까? 세 번째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미션과 가치, 이 조직의 의미를 변화시킬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됐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는 아주 밀접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책무에는 보다 더 충실해야 된다. 어떤 책에 이렇게 부제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마켓에 대해서는 스마트하고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는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센터드. 그래서 저희는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소중해지는 시대일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학습, 지도, 경영 또는 공간 관리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그때도 언택트의 강점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승자 독식에서 벗어나서 협력하고 상생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공유대학이란 말이 나오죠. 다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생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께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대략 이렇게 네 가지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성대가 학생 성공을 생각했나요? 왜 센터를 만들었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여기 많은 학생들이 같이 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 성공하려면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나요? 방금 총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 성공의 지표는 뭘까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학은 뭘 해야 될까요? 또 마지막으로 언택트 시대에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질 관리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씩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도에 대학 평가가 모든 것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랭킹이 308위였습니다. 지금 80위권으로 10년 만에 오른 거죠. 그리고 올해 중순에 이달 중순에 발표됐는데 BK에서 사립대학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308위에서 80위권 대학으로 올랐을 때 이런 성취가 도대체 우리에게 대학인으로서 교육인으로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또 진짜 글로벌 리딩 대학이 되려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봉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찾은 답은 학생 성공이라는 것이었고요. 총장님께서 학생 성공을 찾으실 때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부터 인재상 그리고 비전까지 쭉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 주셨는데, 이미 많은 대학이 학생 성공에 대해서 학생 성공은 사실은 성균관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등교육 기관이라면 갖추어야 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비전이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하게 학생 성장을 말씀하시는 대학이 있고 학생 행복, 학생 경험을 말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2020년 총장님 신임사가 있습니다. 신년 인사가 있는데요. 교수님께 드리는 글 중에 제가 일부분을 따와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쓰신 것 같은데요. 학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곧 학생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이 곧 교수님들의 성공이고 나아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성대신문에 연달아 나오는 교수 실론에 보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게 뭐 직업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성수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도대체 교수는 학생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는 사실은 성대만의 것은 아니고요.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런 성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학부대학장이 쓴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하버드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잘 체계화하는 데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나 저 노란 데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보다 큰 인생의 목표를 찾고 대학을 졸업할 때 보다 성숙한 인간이 돼서 나가게 해주는 것을 돕는 데에는 인색했다. 저희하고 비슷한 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성공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고 학생 성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교육학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터드 로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The End of Average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구였던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학생 하나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개개인성을 보면 첫째, 그 사람의 능력과 소질과 잠재력은 들쭉날쭉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요즘 입시에서도 그 들쭉날쭉한 그 능력과 기질 또는 흥미, 희망, 진로를 하나로 표현해가지고 줄 세우는 것은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 성공은 학생들이 들쭉날쭉한 것만큼 다양하다. 두 번째는 맥락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서 발휘하는 역량이 다르다. 어떤 학생은 공부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운동에 소질이 있고 어떤 학생은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친구들과 활발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로의 원칙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터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달 속도와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들쭉날쭉한 강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맥락에 따라 다르고 또 1학년 때 잘하는 학생이 있고 4학년 때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 성공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학생 성공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른 대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첫째, 구성적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두 번째, 맥락적이다. 그 대학에 처한 상황,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특징 두루 다 살펴보면서 학생 성공을 정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이어야 된다. 학생 성공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대학이 만드는 제도나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 또는 팁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저희 총장님께서는 학생 성공의 개념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확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즉 수기치인 인재를 키워가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역할이다. 이거 실천적으로 저희 같은 스텝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과 대학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의 목표와 비전을 자기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근육, 역량을 갖추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학생 성공이다. 이 사진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진입니다. 제가 2월 정도에 찍었습니다. 나무를 보시면요, 가지만 앙상하죠. 대개 이제 나무가 떨어지니까. 제가 4월 정도의 사진을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학생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거꾸로 잠깐. 이렇게 대학에 입학할 때 비록
나약할지라도 대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아주 번창하게 그걸 이제 저희 같은 학자는 thriving이라고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학생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육은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학생 성공 역량에 있고 저희는 5가지를 내세웠고 그걸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한 역사 또는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기 성균관대학교 스태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저기 한시 방향에 보시면 먼저 학생 성공 역량을 정립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 성공 도전학기제를 만들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세우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학생 성공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주고 프레지던트 리스트란 시상 제도를 만들어서 인정하고 그들이 축적한 다양한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이것을 다시 한시방향의 상품제와 연결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아마 2학기 때는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됩니다. 4시, 5시, 6시 방향을 보면 우리 대학에서 이런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부터 카운슬링, 인권, 교육개발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리고 저 이어서 말씀 주실 공학교육센터 등 학생 성공 지원 생태계가 있죠. 다시 7시부터 10시 방향을 보면 대체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종합해 보니까 한 22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생 성공 역량과 매칭이 됩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 대학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해서 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 선생님들이 성과 관리를 여쭤보시는데요. 저기 함께 보시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의 대학 비전이 있습니다. 학생 성공과 그 외 미래 가치 창출. 학생 성공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으로 가면 학생 성공 역량을 정립하고 도전학기제를 만들고 상품제하고 연계하고 학생 성공 역량 5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걸 돕기 위해서 성공센터가 있고 혁신과 공유센터가 있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아래 방향으로 가면 무학과 글로벌 융합부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이런 재반 활동들이 학생 성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미래 가치 창출은 이제 연구와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비전을 달성하자 이것입니다. 학생 성공 센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여쭈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대학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시기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는 총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요. 행정실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이 계시고요.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 연구원 3분이 계시고 자연과학 캠퍼스에 연구원 3분이 계시고요. 학생성공센터장이 다른 많은 유관 센터와 같이 활동을 하는 학생성공위원회가 있고 각 센터의 행정 실무를 담당해 주는 선생님 중심으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 성공세 주요 업무는 11시 방향부터 보면 첫째 당연히 상담이 중요하죠. 오는 학생에 대해서 학업도 상담하고 진로도 상담하고 아주 기초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운셀링 센터, 대학 교육개발센터 등등으로 이렇게 연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모델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롤 모델링도 하고 이제 교무처에서 만들어주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보다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진로 대학생활 안내를 하고 부서 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 센터가 카운셀링 센터부터 시작해서 건강센터, 인권센터, 외국인 학생이 된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BK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연구원도 모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까지 모시기로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팀,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센터, 교육과 관련된 교육개발센터, 또 학사문제 학사바로센터, 다음 1학년을 총괄한 학부대학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아까 총장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이게 이제 이론에도 나와 있는 건데 맨 아랫단부터 이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대해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 대학이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리해서 이 학생들이 수기친 정신에 따라서 성숙한 성균 공동체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로드맵이게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속감 높이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다. 근데 저희가 한 활동을 보면 우리 학생지원팀이 도와주셔서 같이 한 건데요. 2020 신입생들이 비운의 학번입니다. 아직 캠퍼스를 밟아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는 총장과 총장단, 처장단이 모여서 신입생과의 대화도 합니다. 축하한다. 여러분은 성균관대학교의 구성원이다. 자, 이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시스템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삼성 학술정보관 1층 북 라운지인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200명, 300명 학생을 불러놓고 총장님, 부총장님, 주요 처장들이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학생회도 같이 도와줬습니다. 이를테면 신입생 3,500명에게 입학을 축하하는 선물 박스를 보냈습니다. 저 옆에 보면 박스에 뭐가 들었냐면 성균관대학교를 상징하는 후드티, 안내 책자, 또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학생 성공 롤모델, 그리고 성대 신문, 마스크, 또 총장님과 서한, 총학생회장의 서한, 이런 것들을 3,500개. 그림을 보시면 저 박스가 쌓여 있는 거 보시죠. 성균관대학교 마크가 붙어 있는 저 박스에 옆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총학생회 멤버들입니다. 저 친구들이 도와줘서 3,500개를 보냈습니다. 외국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3,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데 입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지원팀하고 그 마스크가 귀할 때 마스크 10장과 손소독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성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이 와중에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했던 자가격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20일 동안 자취방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부식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시고 격려해서 고맙다, 보내준 물품 잘 받았다, 안 그래도 반찬이 부족해서 고민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학생과 정서적인 유대가 이루어지면 학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을 어떻게 진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생성공센터가 발간한 책인데요. 2019년께 가운데 있는 것이고 2020년대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가 도와주시고 성공센터가 돕고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역량하고 매핑을 해가지고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 220개가 정리가 돼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역량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분야, 학습인지 진로인지 대학 생활인지,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대학에 있는 각 부서 유닛에 나눠줘서 이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게 미지의 길을 도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유효한 방법이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선배들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성공 공모전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학생 성공 역량을 좀 갖췄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뽑았죠. 뽑아서 그들이 여러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택트 상황에서는 이런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멘토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멘토링한 것이 이제 1회부터 벌써 9회까지 갔고요. 가운데 선배들이 놀면 뭐하니 선배랑도 하고, 또 언론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언론인 선배를 불러서 기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택트 시대가 돼서 사실은 앞부분까지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은 큰 강의실에서 했는데요.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캠퍼스의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보다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두 개의 큰, 저기 보는 저 스크린이 제 앞에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스크린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 한 자리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캠퍼스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배움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떠한 장소도 캠퍼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이 앞으로 뜨는 대학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수님입니다. 그렇죠. 대학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수님이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학생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냐. 저희도 놀랐는데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수님과의 대화 1대5, 뭐 1대6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교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지난주에 총장님 모시고 교수와 학생의 거리를 좁히는 프로젝트를 할 선생님들을 모여서 각 단과대학에서 한 분씩 모셔서 한 학기 동안 교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산출이 나오면 또 여기 계시는 동료 대학의 선생님들께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많은 우리 대학에는 한 25,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같은 요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그림은 우리 학사 지원팀하고 복학생들은 또 군대 갔다 오는 학생, 또 저는 놀랐는데 여학생들도 상당히 휴학을 많이 합니다. 2년 정도 휴학 갔다가 돌아오면 대학의 학사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된 새로운 학사 제도에 안내하기도 하고, 공대 학생들이 글쓰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글쓰기 센터하고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 또 신입생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 등등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학기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인데요.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들이 했던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장학금 수혜,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활동, 뭐 도서관에 가고 동아리 활동한 것들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누적해서 기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역량은 어떻게 됐는지, 상품 인증은 어떻게 됐는지. 자, 여러분, 이러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으면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저는 금융계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 금융계로 진출한 학생들을 그 풀을 모아서 백워드로 그들이 거쳐온 그 패스, 길을 찾아보면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인 지도와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성공센터가 이것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했는데요. 교무처에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상담과 질관리를 하려고 하고, 카운셀링 센터, 일자리 센터, 공학교육 혁신센터 모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학생 성공 역량 진단도 하고,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학습 참여, 학부교육 실태조사, K넷시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마치면 우측에 보시는 학생 성공 역량 진단 결과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학생 입장에서
나의 역량이 내 동료 학생과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지도 알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학생 성공을 위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대학의 교육과 미래연구소에서 KNSC를 주관하는 데죠. 5, 6월 달에 거쳐서 진단 조사를 하고 7월 달에 교육과 미래연구소하고 혁신과 공유센터가 합동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처장회의 때 보고를 했고요. 학장님 워크숍 때 여름방학 때 보고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전체 교수회의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은 2학기 때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보고 환류를 하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 성과 관리의 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경영대학장 같은 분은 우리 단과대학 자체로 분석을 좀 하고 싶다. 또 우리 교육개발센터는 교육개발센터대로 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2학기 온라인 수업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학습과 관련돼서는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명륜동과 수원에 캠퍼스가 있어서 양 캠퍼스를 잇는 프로그램도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합 LC라는 건데요. 고전 명제 북클럽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이동처럼 자연과학 캠퍼스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창의 융합 디자인을 위해서는 인사캠 학생들이 자연과학 캠퍼스로 이동을 합니다. 도전학기제는 총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총 14과목에 한 2,000명, 비교과 프로그램 한 20개에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다음. 학생 성공 장학금, 도전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학생들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성적 장학금을 대폭 줄이고 학생 성공 장학금을 늘렸습니다. 다음 성균 공동체 문제죠. 결국은 공동체라고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학생은 진정한 우리 대학의 경영 파트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대학 언론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성대신문, 성대방송국, 성균 웹빈, 또 성균 타임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학생 대표와 교내 언론을 초청해서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을 저희는 꼭 거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관한 좀 자랑거리인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장애학생 한 서너 명이 있어가지고요. 보신 바치 휠체어 타는 학생을 위해서 한 학생이라도 불편하다면 도와줘야 되겠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게 저희가 표방하는 학생성공이고요. 학생성공위원회는 보신 바와 같이 관련 센터장, 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학기 때 학생성공위원회 안건으로 저희가 무엇을 올렸냐면 지금까지 오프라인 맥락에서 진행되던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센터가 그걸 준비해 왔고 학생들이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과 센터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위기 학생이 있으면 찾아내서 지원하자. 이런 것들이 1차 안건이었습니다. 프레젠트 리스트는 작년에 새로 만든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경쟁에 지치고 찌들려 있는데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캠퍼스에 가면 밤에 이제 저도 퇴근할 때 가끔 보는데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 결론 및 제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 대학이 학생 성공과 관련돼서 무엇인가를 학자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든지 학생 성공 센터장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장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성찰의 리더십을 발휘하십니다. 제가 처장으로서 제가 학생처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처장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등등 성찰의 단초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학생 성공이라는 비전이 클리어하고요. 계속 일관되게 모든 제도에 투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많은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 혁신은 수단이고 목표는 학생 성공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투자, 부서 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인정하는 캠퍼스 문화가 지금까지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언택트 시대로 돌아가서 언택트 시대의 대학교육 혁신 전략이 무엇인가? 첫째, 당연히 온라인 시스템은 강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강의할 수 있고요. 취업한 학생들도 잠시 일을 중단하고 와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공간혁명, 시간혁명, 학습혁명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학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공유대학 플랫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온라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들떠있는 것만도 타당하지 않다. 온라인 학습이 잘 되려면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고 온라인 상에서도 협동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피드백에 목이 말라 있었다. 평가 문제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교육의 질 관리 중요하죠. KNS가 다시 9월 달에 온라인 강의의 질 진단을 시작하게 되는데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대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은 사회 모든 분 또는 다른 대학까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엑스캠퍼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우리 대학의 기라성 같은 저는 아니고요.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요. 장차 이것을 100개씩 만들어서 마치 테드처럼 잘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학생 성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은 학생성공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0 온라인 학습 참여 진단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교육과 미래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성균관대학교가 우리의 건화기념 교시, 교육 목표, 비전인 학생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